이용사, 미용사, 필기문제 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 쇼트 동영상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본 동영상을 오디오북처럼 크게 틀어놓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론 내용이나 기출문제가 자연스럽게 암기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올린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동영상 인터넷 주소를 알고 싶으면 필기 동영상 주소라고 적어서 SMS 문자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3582-8253입니다. 암기법은 사모님 빨리빨리 53입니다. 사모님 빨리빨리 53. 2023년 이용사, 미용사 CBT 필기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1번, 쉬운 문제는 10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응시자가 너무 증가해서 필기시험부터 물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2번, 수험자분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책에 안 나오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에도 찍기 바쁘고요. 간신히 60점 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3번, 책이 안 나오므로 일반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4번, 예전에는 법규가 10문제였으나 이제는 2문제에서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5번, 법규 비중을 줄인 대신에 화장품과 피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6번,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한글이지만 보기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모르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7번, 지문이 짧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문이 짧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8번, 임의용 이론, 피부, 소독, 공중보건, 법규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나옵니다. 수험자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공중위생관리법규 공부하는 방법 간단히 소개합니다. 첫 번째, 법규 문제의 특징상 공부를 해도 금방 까먹습니다. 정확히 암기를 하면 쉽게 풀리는데요. 까먹으면 감각적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법규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규를 소리내서 계속 읽고 글씨를 눈에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것입니다. 까먹으면 다시 소리내서 읽고 눈에 익히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하세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땅한 암기법이 따로 없습니다. 네 번째, 굳이 암기법을 말씀드린다면 앞 글자만 따서 암기하거나 연상해서 암기하는 방법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필기시험장에서 60문제 풀 때 까먹기 전에 제일 먼저 법규 문제부터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쇼트 1번,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으로 이것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이나 기술 자격에서 현장 실무 중심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이것이란 NSC, NCS, NFC, NPS. 정답은 NCS입니다.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합니다. 참고로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말합니다. 2번,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뜻하는 NCS는 무엇의 약자인가? 내셔널 컴플라이언스 스탠드,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내셔널 컴플리멘트 스탠다드, 내셔널 컴플라이언스 스탠다드. 정답은 2번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는 내셔널, 직무는 컴피턴시, 표준은 스탠다드입니다. 직무, 컴피턴시 잘 기억하세요. 문제 3번,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영업신고 기간은 승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한 달 이내. 정답은 4번 승계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와 한 달 이내는 다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에 승계한 경우 한 달 이내는 3월 27일까지를 의미하지만 30일 이내는 3월 29일까지를 의미합니다. 30일 이내와 한 달 이내를 서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한 달 이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차 위반 개선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정답은 1번, 1차 위반 시 개선명령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개선명령은 영업소 작업 환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입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해당 관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개선명령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번, 두부라인 명칭 중에서 얼굴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코를 기준으로 두부 전체를 수직으로 나눈 선은 무엇이라는가? 정중선, 축중선, 수평선, 축도선. 정답은 1번 정중선입니다.
정중선이란 코를 기준으로 나눈 수직선을 말합니다. 측중선이란 이어포인트를 기준으로 수직선, 수평선이란 이어포인트를 기준으로 수평선, 축도선이란 프런트 사이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나눈 수평선을 말합니다. 거저주는 문제죠. 문제 6번. 짧은 헤어스타일을 커트할 때 상단에 있는 두 발은 길게, 하단으로 갈수록 짧게 커트해서 인접 두 발의 길이에 작은 단차가 생기도록 하는 커트 기법은 원랭스 커트, 인크리스 레이어 커트, 그라데이션 커트, 스퀘어 커트. 정답은 3번 그라데이션 커트입니다. 원랭스는 단발머리, 인크리스 레이어는 주로 여성 커트인데요. 상단보다 하단이 더 길게 커트하는 것입니다. 디크리스 레이어를 다른 말로 그라데이션 커트라고 합니다. 주로 남성 커트, 상단보다 하단이 더 짧게 커트하는 것입니다. 스퀘어는 네모박스형으로 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어렵죠? 모르겠으면 그냥 찍으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7번. 네일 프라이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성분은 메타크레산이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조심해서 다룬다. 인공 네일이 잘 접착되도록 자연 손톱 위에 골고루 바른다. 프라이머는 접착력이 아주 강하므로 한 번만 바르면 된다. 정답은 4번. 프라이머는 접착력이 강한 편이지만 아주 강하진 않고요.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바르셔야 됩니다. 네일 프라이머란 손톱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입히는 제품인데요. 손톱 표면을 약간 산성화시켜서 인공 네일이 잘 밀착되도록 도와줍니다. 손톱 표면을 매끄럽고 평탄하게 해줍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바르셔야 매끄러워집니다.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 인공 네일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쉬운 문제, 남성분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8번. 메이크업 프라이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96년 미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로라 메르시에가 화장의 기본을 다진다 라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 시초이다.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부 모공과 요철을 꼼꼼히 채워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드는 제품이다. 모공과 잔주름을 덮어 거친 피부를 매끈하고 촉촉하게 하여 화장의 밀착감을 높여준다. 메이크업 베이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는 색이나 펄이 없어야 한다. 정답은 4번. 메이크업 베이스와 프라이머는 서로 구별되긴 하지만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프라이머 제품 또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여러가지 다채로운 색이나 펄이 들어간 제품,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프라이머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9번. 소독약 원액 15ml를 물 65ml에 섞으면 몇 프로의 소독이 되는가? 약 15%, 19%, 25%, 38%. 정답은 2번 약 19%입니다. 소독약 15를 물 65와 섞으면 총 80인데요. 소독약 15를 총 80으로 나누면 0.187호. 다시 말해서 18.75%의 소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약 19%. 문제 10번. 음용수 소독에 사용되는 화학적 소독제는 참나무숲, 과산화수소, 염산, 표백분. 정답은 4번 표백분입니다. 음용수 소독에 사용되는 화학적 소독제는 표백분과 염소 등이 있습니다. 참나무숯은 자연적인 소독제입니다. 문제 11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용존 산소량 수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반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 1대1로 혼합된 관계. 정답은 2번 BOD와 DO 수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BOD가 상승하면 DO는 하락하고요. BOD가 하락하면 DO는 상승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2번. 아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케라틴 섬유와 멜라닌 색소를 포함한다. 모발 전체의 85에서 90%를 차지한다. 모발의 굵기와 색상을 담당한다. 모유두, 모표피, 모수질, 모피질. 정답은 4번 모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13번.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무엇인가? 수분 유지 작용, 소독 작용, 탈색 작용, 탈수 작용. 정답은 1번 수분 유지 작용입니다.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의 대표적인 효능은 피부 보습 작용과 피부 진정 작용입니다. 글리세롤을 95% 이상 포함한 화합물을 글리세린이라고 합니다. 글리세린은 탄소, 산소, 수소로 구성된 무색 무취의 액체성 알코올적 유기 화합물입니다. 비누나 젤, 보습제, 의약품 원료, 식품 감미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4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해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사장의 분진 발생, 산업장의 무단 폐수 방류, 공사장의 중대형 구착 작업, 농촌의 부뚜막 굴뚝 연기. 정답은 4번 농촌의 부뚜막 굴뚝 연기입니다. 농촌 부뚜막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공해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 공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며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4번. 문제 15번. 식품을 통한 식중독 중에서 독소에 해당되는 것은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 구균. 정답은 4번 황색포도상 구균입니다. 식중독의 종류는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균성이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독소형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독소형은 황색포도상 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있습니다. 감염형은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캠필로박터균 등이 있습니다. 캠필로박터균까지 암기하시려면 대가리 박 터집니다. 감염형은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6번.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 나온 장가의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싱글링, 엽선깎기, 엽깎기, 수직싱글링, 수평깎기, 수직깎기. 정답은 6번 수직깎기입니다. 싱글링과 수직깎기는 서로 다른 기술입니다. 싱글링은 수평작업, 빗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빗이 없으면 싱글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영어로 싱글링입니다. 수직깎기는 수직작업, 빗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영어로 버티컬 트리밍입니다. 싱글링과 수직깎기 혼동하지 마세요.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7번.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장가위로 버티컬 트리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철 제거 또는 평탄화, 싱글링 작업이 편하도록 두 발의 숱을 제거하기 위하여, 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답은 1번 요철 제거 또는 평탄화입니다. 수직깎기, 버티컬 트리밍은 요철을 제거하거나 평탄화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수직깎기 한 다음 싱글링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싱글링 작업을 한 다음 수직깎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싱글링 작업이 편하도록 이라는 내용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두 발의 숱 제거는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층 제거 또한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수직깎기를 한다고 층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직깎기 한다고 층이 제거되는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층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8번. 정상적인 경우 피부가 각질화되는데 며칠이 걸리고 각질층에서 때로 박리될 때까지 며칠이 걸리므로 피부의 정상적인 각화 주기는 총 28일이다. A와 B에 들어가는 숫자를 옳게 배열한 것은 10, 18, 12, 16, 14, 14, 16, 12. 정답은 3번 14, 14입니다. 정상적인 피부의 각화 주기는 총 28일, 표면이 각질화되는데 14일, 때로 박리될 때까지 14일이 걸립니다. 문제 19번. 얼굴이나 턱에 붙은 벽분가루, 털 등을 털어내는 데 사용하는 브러쉬로 주로 동물의 부드럽고 긴 털을 사용하여 만든 것은 포마드 브러쉬, 쿠션 브러쉬, 페이스 브러쉬, 롤 브러쉬. 정답은 3번 페이스 브러쉬, 얼굴 브러쉬입니다. 문제 20번. 이용사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 다시 말해서 필기시험 면제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몇 년인가? 1 year, 2 year, 3 year, 4 year. 정답은 2번 2년입니다. 암기법은 내년, 2년 내에 빨리 합격하거라. 내 2년!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1번.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발이란 20에서 30, 20에서 30, 4 전후, 30에서 40, 60에서 70, 5 전후, 50에서 60, 40에서 50, 6 전후, 70에서 80, 10에서 15, 5 전후. 정답은 4번.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발은 단백질 70에서 80%, 수분 10에서 15%, 수소이온 농도는 4.5에서 5.5 사이입니다. 문제 22번. 상피 조직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며 피부 재생을 돕고 각화 정상화 및 피부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비타민 A의 화학적 명칭은? 지문이 길어도 결국 비타민 A의 화학적 명칭을 묻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레티놀, 아스코르브산, 칼시페롤, 토코페롤. 정답은 1번 레티놀입니다. 비타민 A의 화학적 명칭은 레티놀, C는 아스코르브산, D는 칼시페롤, E는 토코페롤. 다시 한번 비타민 A는 레티놀, C는 아스코르브산, D는 칼시페롤, E는 토코페롤. 무조건 암기.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3번. 피지선의 활성을 높여주는 호르몬은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인슐린. 정답은 1번 안드로겐입니다.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은 여성 호르몬, 인슐린은 췌장의 랑게르 한스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혈당량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암기법은 피지가 안 들어오면 좋은데 자꾸 들어오죠. 피지가 안 들어오면 좋은데. 문제 24번. 여러가지 꽃향기가 혼합된 세련되고 로맨틱한 향으로 아름다운 꽃다발을 아는 듯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향수 타입은 싱글 플로럴, 플로럴 부케, 시트러스, 우디. 정답은 2번 플로럴 부케입니다. 플로럴이란 꽃향기를 말합니다. 싱글 플로럴, 한 종류의 꽃향기. 플로럴 부케는 여러가지 꽃들의 복합적인 향기. 시트러스는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등의 감귤류 특유의 향기입니다. 우디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향인데요. 남성 향수의 대표적인 향기입니다. 무겁고 차분하고 중후한 느낌을 줍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25번. 성인의 경우 피부 전체의 무게는 체중의 약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5에서 8%, 15에서 18%, 25에서 28%, 35에서 38%. 정답은 2번 15에서 18%입니다.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는 체중의 약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즉 몸무게의 16% 정도입니다. 암기법은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6분의 1은 살입니다. 여기서 6이란 고기 6자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6분의 1은 살, 다시 말해서 16% 정도입니다. 문제 26번. 표피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으로 노화 시에는 얇아지는 층은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정답은 4번 유국층입니다. 유국층은 표피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될수록 얇아지게 됩니다. 꼭 암기하세요. 203-204 필기시험 문제 27번. 산성비란 빗물 또는 눈의 산성도가 pH 얼마 이하를 말하는가? 3.6, 4.6, 5.6, 6.6. 정답은 3번 5.6입니다. 환경부 학계의 통상적인 정의상 산성비란 수소이온 농도 5.6 이하인 빗물과 수노를 말합니다. 암기하세요. 문제 28번. 수도법상 음용수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검수 1ml당 얼마인가? 1, 10, 100, 1000. 정답은 3번 100입니다. 음용수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검사 대상물 1ml당 100 CFU 이하입니다. CFU란 콜로니 포밍 유닛인데요. 집락 형성 단위, 식민지 형성 단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이 식민지를 개척해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서 번식 가능한 세포의 수만 계산한 것입니다. 음용수의 일반 세균 기준치 1ml당 100 CFU 꼭 기억하세요. 203-204 필기시험 문제 29번. 2023년 1월초 기준으로 이용업 직종의 NCS 능력 단위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34, 38, 43, 48. 정답은 3번 43개입니다. 무조건 암기. 문제 30번. 2023년 1월초 기준으로 이용업 직종의 NCS 능력 단위는 43개로 구성되어 있다. 능력 단위 하부의 학습 모듈은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43, 48, 53, 58. 정답은 3번 53개입니다. 능력 단위는 총 43개. 능력 단위 하부의 학습 모듈은 총 53개입니다. 43, 53. 무조건 암기. 문제 31번. 조선시대에 일반 의료행정 및 의과고시를 담당했던 부서는 내의원, 전의감, 활인서, 해민서. 정답은 2번 전의감입니다. 내의원은 왕실의료 담당, 전의감은 일반 의료행정 및 의과고시 담당, 활인서는 감염병 담당, 해민서는 서민의료를 담당했습니다. 이것 또한 무조건 암기. 203-204 필기시험 문제 32번. 천연과일에서 추출한 화학적 필링제는 아하, 바하, 파하, TCA. 정답은 1번 아하입니다. 아하란 알파 하이드록시 에시드인데요. 사탕수수, 사과, 포도, 감귤류 등에서 추출한 천연산으로 만든 화학적 필링제입니다. 화학적 필링제 4가지는 아하, 바하, 파하, TCA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하입니다. 아하는 수용성이고요. 피부 표면에 작용합니다. 자극이 중간 정도고요. 건성 피부에 알맞습니다. 바하, 파하, TCA 읽어보시 바랍니다. 문제 33번. 글리콜산이나 젖산을 각질층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각질세포의 응집력을 약화시켜 자연탈피를 유도하는 화학적 필링제는 화학적 필링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하를 찍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아하입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34번. 물리적인 딥클렌징이 아닌 것은 아하, 전동화면 브러쉬, 스크럽제, 고마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아하. 아하는 화학적 필링제이므로 당연히 화학적인 딥클렌징입니다. 전동 안면 브러쉬는 원형 브러쉬를 전기로 회전시켜 각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당연히 물리적인 방식입니다. 스크럽제에는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그 알갱이로 피부 각질을 제거하게 되므로 당연히 물리적인 방식입니다. 고마지란 프랑스어로 피부 클렌징, 각질 제거란 뜻인데요. 고마지 제품을 바른 후 살짝 마르면 피부 결 방향대로 밀어서 각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때 녹이는 크림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때를 살짝 녹인 다음 피부 결 방향대로 밀어서 각질을 제거하게 되므로 화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인 딥 클렌징입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고마지는 물리적인 딥 클렌징입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35번. 공중위생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A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B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정지 1개월, 중지 2개월, 중지 2개월, 정지 3개월,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정답은 4번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입니다. A와 B 둘 다 영업장 폐쇄 명령입니다. 문제 36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이 영업의 영업신고는 개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이며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이다. A와 B를 옳게 배열한 것은 10, 20, 20, 30, 30, 20, 규정이 없음 20. 정답은 4번 규정이 없음 20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는 개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37번. 관계 공무원이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개선명령 또는 경고를 내릴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A.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B.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C.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D. 영업장 내 조명도가 50 룩스인 경우. ABC, ABD, ACD, ABCD. 정답은 4번 ABCD 모두입니다. 4개 모두 개선명령 또는 경고를 선택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 38번.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미영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정답은 2번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공중위생 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39번. 1980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이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실시된 해는 87년, 88년, 89년, 90년. 정답은 2번 88년입니다. 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암기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 손에 손잡고 연대에서 국민연금 시작했다 라고 암기하세요. 문제 40번. 도시 자영업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된 해는 87년, 88년, 89년, 90년. 정답은 3번 89년입니다. 89년 7월 도시 자영업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전 국민 의료보장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암기법은 국민연금 제도에 비해서 의료보험 제도는 엄청 복잡합니다. 따라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먼저 시행했고요. 그 이듬해인 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88년 국민연금, 89년 의료보험 꼭 기억하세요. 203204 필기시험 문제 41번. 얼굴 피부가 붉은 사람을 커버하기에 적당한 메이크업 베이스 색상은 옐로우, 핑크, 그린, 퍼플. 정답은 3번 그린입니다. 붉은 피부는 빨강이 보색인 그린톤 베이스를 사용하시고요. 노란 피부는 블루톤 베이스를, 푸르스름한 피부는 옐로우톤 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위생 개념의 부족과 세탁법이 발전하지 않아 냄새 제거를 위해 향수를 과도하게 사용했던 시기는 정답 3번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문제 43번. 인체의 뼈는 총 몇 개인가? 정답은 1번 206개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305개인데요. 100개 정도의 뼈가 서로 성장하면서 합쳐져서 206개로 줄어듭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44번. 뼈의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지지, 보호, 조혈, 운동, 저장. 정답은 4번 A, B, C, D, E 모두입니다. 뼈의 5가지 기능은 인체를 지지하고 장기를 보호하고 혈액세포를 형성하고 몸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칼슘인 지방 등을 뼈 안에 저장합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45번. 인체의 근육은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3가지 유형이 아닌 것은 골격근, 심근, 평활근, 불수의근. 정답은 4번 불수의근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골격근, 심근, 평활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골격근은 뼈와 관련되어 있고요. 자발적 근육, 중추신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심근은 심장 관련 비자발적 근육,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평활근은 장기 관련 비자발적 근육,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골격근, 심근, 평활근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문제 46번. 일반적으로 심근과 평활근은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는가? 자율신경, 반사신경, 중추신경, 말초신경. 정답은 1번 자율신경입니다. 심근은 심장 관련 비자발적 근육,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평활근은 장기 관련 비자발적 근육,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47번. 여드름이 난 피부에 직접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아로마는 로즈마리, 티트리, 자스민, 유칼립투스. 정답은 2번 티트리입니다. 여드름성 피부에는 항염증, 항균 효과가 높은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암기. 문제 48번.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으로 항염증, 항알레르기, 진정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줄렌, 알로에, 알부민, 솔비톨. 정답은 1번 아줄렌입니다. 캐모마일은 국화과에 속하는 약용식물인데요. 정신을 안정시켜서 불면증 개선, 강력한 항산화로 항암작용, 생리통 감소, 자궁수축, 혈당 조절,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암기법은 캐모마일은 개모마일, 개모는 아줌마, 아줌마 진정해. 문제 49번. 아줄렌팩의 주된 효과는 무엇인가? 진정효과, 미백효과, 각질 제거효과, 항산화효과. 정답은 1번 진정효과입니다. 개모마일, 아줌마, 진정해.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0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용사 미용사이다.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영업 미용업 영업자이다. 영업신고를 한 해에만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영업 미용업 영업자입니다. 1번이 틀린 이유는 창업을 하지 않은 이용사 미용사는 위생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생교육은 1년에 1회 3시간입니다. 113 모르면 간첩입니다. 특별한 경우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1번. 일반적인 좌식 세발 시 매니플레이션 손동작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일반적인 좌식 세발의 순서는 두정부, 전두부, 측두부, 후두부 순서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A, B, C, D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A, B, C, D. 문제 52번. 혈액 응고와 관련된 효소로 혈소판에 들어있는 것은 트롬보플라스틴, 피브리노겐, 베타카로틴, 알부민. 정답은 1번 트롬보플라스틴입니다. 트롬보플라스틴이란 혈액 응고를 돕는 혈장 단백질입니다. 평상시에는 혈액 속에 존재하지 않다가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생성 분비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그냥 찍으시고요. 차라리 쉬운 문제에서 정확하게 득점하시면 합격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3번. 살모넬라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7월에서 9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원인균은 해수세균의 일종으로 3에서 5%의 식염수에서 잘 자라며 어패류를 생식할 경우 중독될 수 있다. 열에 약하여 60에서 65도씨 30분 이상 가열하는 저온 살균으로도 충분히 사멸된다. 우유, 유제품, 날고기, 가공육 등의 동물성 재료들이 원인식품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원인균은 해수세균의 일종으로 3에서 5%의 식염수에서 잘 자라며 어패류를 생식할 경우 중독될 수 있다라는 설명은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54번. 우리나라 보건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건행정중앙조직은 보건복지부이다. 최초의 보건소 설립은 1946년 10월이다. 실질적 의미의 보건소 설립은 1962년 9월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동남아시아 지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 소속이고요.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 소속입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5번. 이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가장 올바르게 고른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A. 미성년자 면허 가능. B.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자가 면허 가능하므로 미성년 후견인 또한 면허 가능. C. 피성년 후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 불가능. D와 E. 미용사 자격증 또는 미용사 면허증으로 이용사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능. F.
미용사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미용사 면허 불가능. 하지만 이용사 실기시험에 합격하신 후 이용사 면허 가능. G.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물 중독자는 면허 불가능. H.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면허 가능. 보건복지부령이 지정한 자는 면허 불가능. I.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학기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면허 불가능. 1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면허 가능합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A, B, F, H.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6번. 염색 그릇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측정하였더니 50g이었다. 새치머리 연모지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염색 그릇의 무게를 0으로 만들고 싶을 때, 다시 말해서 0점 처리하고 싶을 때 전자저울에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가? 온, 온스, 모드, 테어.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답은 4번 테어 버튼입니다. 테어란 포장 무게를 빼다, 순 무게를 측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드는 그램 또는 파운드 또는 온스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7번. 우리나라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최소 탄수화물 필요량과 실제 탄수화물 일일 평균 섭취량은 각각 얼마인가? 100, 300, 150, 400, 200, 500, 300, 500. 정답은 1번 100g, 300g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최소 탄수화물 필요량은 100g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기준 하루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 그것의 3배인 300g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문제 58번. 보통 성인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량은 전체 열량의 몇 프로 정도인가? 35에서 45, 55에서 65, 75에서 85, 90에서 100. 정답은 2번 55에서 65%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50% 이상을 탄수화물에서 얻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9번.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A,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B라고 한다. A와 B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기초대사량, 작업대사량, 기본운동, 기본활동, 활동운동. 정답은 1번 기초대사량, 작업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작업대사량이란 몸을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문제 60번. 체내의 산성과 알칼리 균형 유지에 관여하며 김치, 피클, 가공치즈 등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쓴맛을 거르고 단맛을 강화시키는 맛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FE, NaCl, K, Mg. 정답은 2번 NaCl입니다. FE는 철, NaCl은 염화나트륨, 소금입니다. K는 칼륨, Mg는 마그네슘입니다. 지문은 쉽지만 보기 1, 2, 3, 4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에 약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61번. 수분 70, 당질 30, 섬유질 10, 단백질 8, 무기질 6, 지방 4g이 들어있는 식품의 총 열량은 얼마인가? 열량 공급원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각 1g이 내는 열량은 4, 9, 4kcal입니다. 암기법은 탄지단 494, 탄지단 494. 탄수화물이 30g이므로 곱하기 4는 120kcal, 지방이 4g이므로 곱하기 9는 36kcal, 단백질이 8g이므로 곱하기 4는 32kcal입니다. 120, 36, 32를 다 더하면 188kcal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알면 쉬운 문제, 모르면 찍어야 하는 어려운 계산 문제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62번. 오일은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합성 오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식물성 올리브, 호호바, 캐스터, 아르간, 아보카도, 팝, 로즈잎 오일. 동물성 밍크, 라놀린, 마유, 에뮤, 스쿠알렌, 스쿠알란 오일. 광물성
미네랄 리퀴드 파라핀, 페트롤리움, 바세린 오일, 파라핀 왁스, 실리콘 오일. 합성은 에스테르 오일. 정답은 3번 광물성입니다. 미네랄 오일, 리퀴드 파라핀, 페트롤리움, 바세린 오일, 파라핀 왁스까지는 광물성 오일 맞지만 실리콘 오일은 합성 오일입니다. 다시 한번 실리콘 오일은 합성 오일입니다. 암기법 따로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으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63번. 펌머에서 환원제로 사용되는 일액의 주 재료인 티오글리콜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pH 범위는 3에서 5, 4.5에서 8.5, 9에서 9.5, 9.5에서 12.5. 정답은 3번 9에서 9.5입니다. 티오글리콜산은 펌머 일제 환원제인데요. 모발을 팽창시키는 알칼리성입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9에서 9.6 정도. 티오글리콜산의 적정 농도는 2에서 7%.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무조건 암기. 문제 64번. 펌머 2액의 취소산 염료 농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에서 2%, 3에서 5, 6에서 10, 12에서 15. 정답은 2번 3에서 5%입니다. 취소산 나트륨 또는 취소산 칼륨은 펌머 2제, 중화제, 산화제, 뉴트럴라이저입니다. 모발을 수축시키는 산성입니다. 3에서 5%를 사용합니다.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무조건 암기. 203, 204 필기시험 문제 65번. 헤나를 연모제로 처음 사용했던 나라는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인도. 정답은 3번 이집트입니다. 암기법은 헤나 색깔 잘 나왔는데 왜 생트집을 잡나? 생트집, 이집트. 문제 66번. 면도를 하기 위하여 비누거품을 내는 것 또는 비누거품을 바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커핑, 서클링, 레더링, 페이싱. 정답은 3번 레더링입니다. 문제 67번. 일정 기간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이익도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매출액. 상품에 투입된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매출액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3번 손익분기점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68번.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기합성 산화연모제는 땡땡년 프랑스에서 파라페니렌자민이 최초로 사용하여 두발 염색의 신경을 열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1876, 1880, 1883, 1886. 정답은 3번 1883년입니다. 1883년 프랑스의 파라페니렌자민이 유기합성 연모제를 최초로 사용하여 두발 염색의 신경을 열었습니다. 문제 69번. 지구 표면의 물 분포량을 큰 순서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담수, 해수, 지하수, 호수, 하천수, 해수, 지하수, 담수, 호수, 하천수, 해수, 빙하, 지하수, 담수. 정답은 1번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입니다. 해수는 소금기 있는 물 97.2%, 담수는 소금기 없는 물 2.8%. 물 분포량은 큰 순서부터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입니다.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를 담수라고 합니다.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70번. 포도상 구균이 생산한 독소는 에르고톡신, 테트로도톡신, 엔테로톡신, 뉴로톡신. 정답은 3번 엔테로톡신입니다. 엔테로톡신은 장독소의 일종으로 포도송이 모양의 포도상 구균이 생산한 독소입니다. 에르고톡신은 맥각균이 생산한 독소, 테트로도톡신은 보고독소, 보고배를 톡 터트리도 테트로도톡신, 뉴로톡신은 신경독소, 뉴로가 신경이란 뜻입니다. 문제 71번.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곰팡이가 번식하여 생성한 독소로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은 에르고톡신,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루브라톡신. 정답은 2번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땅콩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입니다. 에르고톡신은 보리 맥각균, 오크라톡신과 루브라톡신은 옥수수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72번. O157 대장균이 생산하는 독소는 테트로도톡신, 엔테로톡신, 뉴로톡신, 베로톡신. 정답은 4번 베로톡신입니다. 베로톡신은 O157 장출혈성 대장균이 생산한 독소입니다. 설사, 복통, 혈변 등이 나타납니다. 문제 73번. 2차 대기 오염물질은 오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정답은 1번 오존입니다.
1차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되는 물질 그 자체입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탄소산화물. 2차 대기오염 물질은 1차 오염 물질이 햇빛을 받아서 생성됩니다. 대기권에 존재하는 오존, 펜, 산성비 등이 있습니다. 문제 74번. 2차 대기오염 물질은 대기권에 존재하는 오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정답은 1번 대기권에 존재하는 오존입니다.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대기권이 아니므로 대기오염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75번.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은 레티놀, 리보플라빈, 칼시페롤, 토코페롤. 정답은 2번 리보플라빈. 비타민 B2가 수용성인 리보플라빈입니다.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생각하세요. 암기법은 지용성 비타민을 캐다. 비타민 K, E, D, A. 비타민 K는 필로키논, E는 토코페롤, D는 칼시페롤, A는 레티놀. 문제 76번.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분제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비타민은 티아민, 리보플라빈, 아스코르브산, 칼시페롤. 정답은 3번 아스코르브산입니다. 비타민 B과는 티아민, B2 리보플라빈, B3 니아신, B6 피리독신, B9 엽산, B12 코발라민,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D 칼시페롤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77번. 이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을 정한 법령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보시면 이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령. 문제 78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행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한 자. 정답은 4번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한 자. 공무원이 단속 나올 때는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335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암기법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79번. 평상시보다 유기물질이 과다 유입된 수질 상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다른 말로 흙탕물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A. 부유물질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납니다. B. 혼탁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집니다. C. 암모니아성 질소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납니다. D. 용존 산소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듭니다. E.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졌다. 이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80번. 하천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천수의 구성 성분은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건기에는 지하수가 많으면 경도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홍수시에는 하천 유량이 대부분이 표면수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최대 유량시와 최소 유량시를 비교했을 때 수질은 큰 변화 없이 거의 동일하다.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홍수 때와 가뭄 때를 비교했을 때 수질은 큰 차이가 납니다. 기본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81번. 열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온도, 습도, 공기의 유동, 기압. 정답은 4번 기압입니다. 열 교환에 영향을 주는 4요소는 온도, 복사온도, 습도, 대류입니다. 대류란 공기의 이동을 말합니다. 문제 82번. 청력 검사 시 직업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주파수는 1000, 2000, 3000, 4000Hz. 정답은 4번 4000Hz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4000Hz 부근의 음에 대한 청력 저하가 심하게 발생하므로 4000Hz로 직업성 난청을 테스트합니다. 무조건 암기. 문제 8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 작업이란 일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얼마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는가? 85, 90, 95, 100. 정답은 1번 85dB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연속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은 8시간 기준 90dB입니다. 85dB과 90dB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84번. 다이케이프란 무엇을 말하는가? 조발용 어깨뽀, 염색용 어깨뽀, 세발용 어깨뽀, 정발용 어깨뽀. 정답은 2번 염색용 어깨뽀. 다이는 염색, 염색하다. 케이프는 어깨뽀 망토. 다이케이프 염색용 어깨뽀. 문제 85번. 인체의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계통, 기관, 조직, 세포. 정답은 4번 세포입니다.
기본 상식으로 푸는 문제. 문제 86번.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혈압이 감소한다. 심장 박동수가 감소한다. 산소 소비량이 감소한다. 혈류량이 재분배된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얼굴이 빨개지고요.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압이 증가하고요. 근육 쪽에 혈류가 집중돼서 혈류가 재분배됩니다. 근육 쪽에서 산소 소비량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혈류량이 재분배된다. 기본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87번. 천연 보습인자 구성 성분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중요 성분은 요소, 무기염, 젖산염, 아미노산. 정답은 4번 아미노산. 무조건 암기. 문제 88번. 조도가 균일하고 눈부심이 적지만 기구 효율이 나쁘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수리보습 또한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명 방식은 직접, 간접, 국부, 반직접. 정답은 2번 간접 조명입니다. 기본 상식으로 푸는 문제. 문제 89번. 일반적으로 개달물 전파가 가장 잘 되는 것은 말라리아, 일본내염, 트라코마, 황열. 정답은 3번 트라코마. 공단에서 막 퍼주는 문제죠. 이런 문제 틀리면 트라우마 걸립니다. 문제 90번. 문면허 마사지 행위의 2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 20일, 1개월, 2개월. 정답은 4번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91번. 건강한 성인 모발이 한 달 동안 자라는 길이와 하루 동안 자라는 길이는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씩 자라납니다. 1cm를 30일로 나누면 0.33mm, 하루 동안 자라는 길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 1cm 0.3mm. 문제 92번. 임용업소의 실내 습도 범위로 가장 적당한 것은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60, 70에서 80.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생활 강박적으로 대충 중간 50% 찍자. 정답은 3번 40에서 60%입니다. 문제 93번. 볼륨은 부피의 단위이며 과산화수소에 함유된 산소량을 의미한다. 과산화수소로 구성된 산화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은 각각 몇 프로 농도에 해당하는가? 1, 2, 3, 369, 692, 912, 15. 정답은 2번 3%, 6%, 9%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암기하세요. 과산화수소 10볼륨은 3% 산화제, 20볼륨은 6%, 30볼륨은 9%, 40볼륨은 12% 산화제를 의미합니다. 10, 20, 30, 369, 369, 369, 369, 369. 이래도 못 외우면 저도 몰라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94번. 샴푸 제품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구성성분이 아닌 것은 계면활성제, 기포제, 점증제, 산화제. 정답은 4번 산화제입니다. 산화제는 염색이나 탈색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문제 95번. 벤젠에 중독된 근로자나 라돈 취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은 미나마타병, 이따이병, 백혈병, 레이노드병. 정답은 3번 백혈병입니다. 직업병이므로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유리규산 중독, 진폐증, 수은 중독, 미나마타병, 벤젠 중독, 빈혈 조혈장애 백혈병, 라돈 중독, 폐암 백혈병, 크롬 중독, 인두염, 비염, 기관지염, 국소진동, 레이노드병. 말초신경 이상으로 통증과 함께 손이 흰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백색 수지증이라고도 합니다. 카드뇽 중독, 이따이병. 이미 카드가 2개나 이따이. 이렇게 얘기해도 암기가 안 된다면 나도 모르겠다이. 열라뽕따이. 203, 204 필기시험 문제 96번. 표피에 존재하며 면역과 가장 관계가 깊은 세포는 랑게르한스 세포, 메르켈 원판 세포, 멜라닌 세포, 섬유화 세포. 정답은 1번 랑게르한스 세포입니다. 독일 병리학자 랑게르한스가 발견한 것인데요. 피부 조직에 상주하는 대식세포를 말합니다. 대식세포란 쓰레기나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표피의 모든 층에 존재하며 유국층에 가장 많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문제 57번. 표피에서 촉감을 감지하는 세포는 무엇인가? 랑게르한스 세포, 메르켈 원판 세포, 멜라닌 세포, 케라틴 생성 세포.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옵니다. 이런 된장. 피부에 위치한 기계적 감각 수용기는 파치니 소체, 루피닌 말단, 마이스너 소체, 메르켈 원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메르켈 원판 세포. 암기법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정책 성공 비결이 바로 타고난 촉각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203, 204 필기시험 문제 98번. 메이크업을 위한 파운데이션 사용 시 이마 상단과 턱 하부는 밝은 색으로, 양볼은 어두운 색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얼굴형은 둥근형, 긴형, 사각형, 삼각형. 메이크업 원리를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좁은 곳, 어두운 곳, 들어간 곳을 커버하려면 밝은색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고요. 넓은 곳, 밝은 곳, 튀어나온 곳을 커버하려면
어두운 색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마 상단과 턱 하부가 좁아서 밝은 색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를 했고요. 양볼이 넓어서 어두운 색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이마 상단과 턱 하부가 좁고 양볼이 넓은 얼굴형은 둥근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둥근형.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남성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문제입니다. 메이크업 문제가 나오면 남성분들 짜증내지 마시고요. 원리를 생각하면서 차분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99번. 다음 동영상에 나온 면도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프리핸드, 백핸드, 푸시핸드, 펜슬핸드. 정답은 2번 백핸드 기법입니다. 백핸드 기법은 시술자가 손님의 우측에 서서 손님의 좌측 구렛나루를 면도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문제 100번. 일반적인 경우 인체에서 배출되는 수분량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은 4번 소변, 폐와 피부, 땀, 대변입니다. 암기법은 소, 파, 땀, 대. 소는 소변, 파는 폐와 피부, 땀은 땀, 대는 대변입니다. 소파에서 자면 땀이 많이 나죠. 소파에서 하면 땀이 많이 납니다. 도대체 소파에서 뭘 할까요? 공부하세요.